자,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2 세준 어디? 함수. 네, 세 번째 파트 3단으로 넘어갑시다. 아, 진도가 상당히 빠른데? 아, 너무 괜찮은데? 자, 함수 단원으로 좀 왔습니다. 나름 꽤 빠르게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네가 질문이 생각보다 없어서 제가 질문 질의응답 받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서 덕분에 여러분들이 잘해주셨는데 벌써 저기도 끝났더라고. 도방이 몰입반도. 저쪽도 빠르구나. 효준아, 네. 함수가 뭐야? y값 응. 하나에 응. x값 하나가 대응되는. 응. 그거를 함수라 해. 잘했어요. 자, 함수라고 하는 건 지금 세준이가 말한 거보다는 자, 함수는 여러분들께서 대응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함수는. 그러니까 세준이가 말한 게 맞지. 그러니까 x, y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통 주로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어 세팅부터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우리 세준이 함수 아무거나 1차 함수 아무거나 x 플러스 자, 예를 들어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x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가 얼마가 나와요? 5. 2를 대입하면 7. 3을 대입하면 9. 약간 x가 1, 2, 3, 4 커질 때마다 y가 몇씩 커져요? 20.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약간 등차 수열스럽긴 하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의태생께서 수열이 함수다라는 얘기도 하실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자, 집합의 표현법은 설레 몇 개 있지? 집합의 표현법? 3개.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자, 그 중에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지금 요거. 알겠죠? 집합 x를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집합 y. 태준이 왜 5해? 잘해서. 잘하지 설리. 자, 이렇게 x랑 y라는 집합 두 개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1, 2, 3, 4 정도 있다라고 좀 치고요. 5, 7, 9, 11, 13 정도가 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두 개의 집합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좀 되어 있고 원소가 저렇게 들어있구나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x라고 하는 녀석 안에 있는 원소들을 넣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표현 약속이에요, 현중아. 그 다음에 여기 y라고 하는 녀석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누군가로 튀어나온다.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때 내가 어떤 함수를 따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적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고 요걸 만약에 문제에서 말로 서술해주면 이런 식으로도 써놔요. x에서 자, y로의 함수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기도 해요. 함수 f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술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약간의 수식 및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f 땅땅 x 화살표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요 표현이나 요 표현이나 요 표현이나 다 같은 표현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세준 네. 자, 여기 있던 1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 그럼 y값 얼마라고? 5. 자,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좀 매칭을 시키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5로 꽂히는구나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준다고 볼게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5로 뭐 한다? 대응한다. 요 정도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우리가 7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대응을 하고요. 3을 대입하면 9라고 하는 녀석으로 4를 대입하면 1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좀 대응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런 느낌이에요. 1을 대입하니까 5, 2를 대입하니까 7, 3을 대입하니까 9, 4를 대입하니까 11 얘네는 뭔가가 들어갔을 때 그 값이 2배하고 3 정도 커지면 규칙을 따라가네. 그런 관계가 있네. 얘들 간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넣는 애들 세준이 집중.
요렇게 늦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요 집합. 이거 뭐라 그러지 세준아? 공역.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정의역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아 예. 괜찮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5, 7, 9, 11 얘네가 좀 선택을 받았지 세준아? 네. 이렇게 선택받은 5, 7, 9, 11 요런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가 이게 공역인가? 그렇지. 이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맞다. 공역이 그거네. 조만간 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봐봐.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 말고 선택받을 수 있는 후보군들이 모여있는 곳.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혹여라도 쌤이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좀 용어를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들어있는 여유분이 13이 없었으면 공역이 치역이기도 한 거지. 괜찮죠? 요렇게가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표현법이라고 좀 본다면 자,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대응 관계를 갖고 와도 우리 충암교민이 전부 다 함수라고 하나? x, y로 이루어진 어떤 대응 관계만을 갖고 오면 우린 전부 다 함수라고 하나?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y는 2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x랑 y가 이런 관계가 있어를 나타낸 거잖아. 우리 이걸 함수라고 하죠. 몇 참수예요? 1차 함수. 자, 그런데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 녀석은 4라고 하면 이게 이제 원방이잖아요. 근데 x랑 y랑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근데 요거를 우리가 제호의 함수라고 하나? 네, 요건 우리가 함수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약속하고 있는 함수의 조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x에다 뭘 대입했어. 그랬을 때 y 값이 예를 들어 안 나와.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즉 정의역 원소 안에 대응하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화살표가 꽂히는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치역의 원소가 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쌤이 좀 너무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그냥 x의 값에 뭘 대입했을 때 대응하는 y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 정도 느낌으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쳤을 때 요거는 약속이라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세준이가 나는 얘도 만나고 점심엔 쟤, 저녁엔 쟤, 새벽엔 얘. 돼, 안 돼? 어때요? 예, 그치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죠. 뭐 이제 안 된다기보다는 불가능한 상황인 건데 우리가 하나의 값이 여러 개를 찍는 건 함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요 자식 만약에 x가 1이면 y가 뭐일 수 있죠?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바꿔 얘기하면 좌표 평면상에서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내가 요쪽도 하나 찍히고 요쪽도 하나 찍히는 이런 건 우리가 함수라고 보질 않는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따라서 그냥 쌤은 요렇게 이야기할게요. 중복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중복 선택이 안 되는데 한 놈이 여러 개 선택한다라는 게 안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세준이가 찍었던 그 친구를 은우가 찍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 가능성 있어. 세준이가 찍는 걸 은우가 찍는 건 가능해요. 이해됐죠? 요런 중복 선택은 가능한데 근데 그냥 세준이가 그래? 그럼 난 얘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정도가 함수의 기본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좀만 더 가봅시다. 그 다음 세준아 우리 뭐 할까?
여기까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그럼 뭐 해볼까, 세준아? 서로 같은 함수. 옳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요 fx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예를 들어 x의 제곱이라고 좀 합시다. 대충 그래프 그릴 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요 자식을 제가 만약에 절대값 x라고 하면 은우 그릴 줄 알아요? 오케이. 아니 그냥 그릴 줄 아냐만 물어보. 그릴 줄 알아요? 아니 그릴 줄 아는지만 물어봐. 다른 건 안 궁금해. 그릴 줄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손으로 어떻게 돼? 해봐. 사람 턱 모양, 사람 사람 턱. 턱 모양. 그러니까 이 이게 팔을 벌려서. 아, 요렇게. 그 좀 아쉽긴 하다. 예, 아니 말을 해, 말을. 적어서 뭐라 적었어. 뭐야? 저거 맞는데. 도현아 어떻게 돼?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자, 봐봐.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눠요? 뭐 일이 있는 거야?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x가 양수일 때 x가 요거 내가 어차피 우리 시간 여유가 좀 돼서 아마 요거 내가 한번 정리해 줄게요. 절대값 족사 알겠지? 조용히 해. 알겠지? 자, x가 양수면 우리 이거 그대로 나오죠? 네,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y축 있고 x축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y는 x는 양수 부분만 그릴 거야 하니까 이렇게겠지.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건 음수 부분만 그릴 거야 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요런 느낌의 V자 형태가 좀 그려지는구나 정도의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정도까지는 좀 하실 수 있는 게 좋아요.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우리 사람 다 얘도 다 아는구나. 태준이 조금 모르죠? 절대값 고수는 아닌데 아, 알긴 알아요. 오케이, 그렇지. 약간 또 금방 될 뻔했네. 자, 아이고 이거 다 좋았네. 자, 다시 봐봐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를 제가 잠시 x 제곱이라고 좀 하고요. 그다음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요 자식을 제가 절대값 x라고 좀 한번 해볼게.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를 푸는데 정의역, 소위 늦는 녀석에 대한 별다른 제한 범위가 문제 안에 예를 들어 안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를 전제로 깔고 갈까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를 전제로 깔고 가요. 예를 들어 이참수 fx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모든 실수가 전제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제가 살짝쿵 좀 그려보면 대충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면서 접하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야. 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그래프라고 하지. x, y의 대응 관계가 있고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상에 찍어보니까 이런 도형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걸 그래프라고 좀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x축 있고 절대값 x 그래프 그려보시면 얘는 요런 식으로 생기지, 세준아. 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서 알겠다만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같아요? 아니요. 서로 같지 않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정의역을 좀 일치시킨다라고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두 함수의 정의역이 일치가 돼야 돼요. 요 말 알아듣죠? 늦는 x 값이 둘 다 똑같아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약간 조건을 걸어볼게요. 야, 두 함수 다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그리고 1로 제한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이랬다 쳐요.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볼게요.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0과 1로만 제한한다라는 건 다른 건 안 넣겠다라는 소리야. 그럼 x축, y축이 좀 있고요. x축, y축이 이렇게 좀 있을 때 f부터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럼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1. 0 넣으면 얼마예요? 0. 1 넣으면 얼마예요? 1. 요렇게 되겠네? 그럼 질문. 재호 요거 혹시 그래프인가? 요것도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을 정의역으로 갖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요 그래프가 fx가 되는 거지. 지금 제 말 이해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를 정의역으로 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0 넣었을 때 0, 1 넣었을 때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녀석이 gx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겠다만 애초에 두 함수의 식이 달라도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하냐에 따라 두 녀석의 그래프의 모양이 뭐 할 수 있어요? 같을 수 있지. 이럴 때 우리는 이 두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두 번째 요 내용도 쌤이 살짝 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하면, 예를 들어 어떤 원소 A가 있는데 요 자식이 이렇게 쓰면 집합 X의 원소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요걸 만족하는 상황에서 F라고 하는 녀석에 A를 대입했을 때 G라고 하는 녀석에 A를 대입했을 때 둘의 결과가 항상 같아.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모양이 동일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두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표현으로서 이와 같이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두 함수식이 서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랑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fx랑 gx랑 같다라고 놓으면 둘 중에 하나야. 애초에 이 식은 항등식이거나 방정식 둘 중에 하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진짜로 식이 온전히 똑같거나 아니면 식이 다르지만 교점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가의 의미라면 지금 요렇게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줘야 되냐면, 두 함수의 식은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온전히 똑같구나. 그럼 뭐 식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른데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세준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근데 그 그래프랑 함수랑 다른 거죠? 다시 한 번만. 그래프랑 함수랑은 다른 거죠? 그래프랑 함수랑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저거는 그래프잖아요. 이건 그래프지. 그러면 그래프가 함수인 거예요. 그래프라는 요 모양이 나오도록 하는 식인 거니까. 되게 당연한. 지금 되게 안 날카롭네. 아니 그러면 원방은 뭐예요? 그건 방정식? 그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방금 네가 원방은 뭐예요라고 했잖아. 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좀 우리가 배울 건데, 그건 2교시 때 하는 걸로 좀 하고요. 살짝 우리 내용을 살짝만 3번 조금 이따 갈게요. 여러 가지를 갈 건데 그걸 2교시 때 가는 걸로 하고, 우리 요것만 좀 추가적으로 학습을 좀 합시다. 혹시 우리 세준이 그렇지, 가우스라고 하잖아요. 저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예. 오, 나 어떻게 돼? 손으로 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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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요거를 좀 배워보려고 해요. 요거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요거 얘들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가우스 X. 그러면 물론 우리가 저 녀석이 나오려면 시험에 반드시 괄호 안에 단조건을 걸어놔야 돼. 그래서 단 X는 보통 어떻게 나오죠? X는 정수 아니 x보다 작은 응. 최대라는 거. x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 자, 우리가 보통 요 녀석을 이제 가우스 X라고 부르는데, 보통 문제에서 얘는 X보다 뭐한 그치,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라고 보통 문제에서 서술을 해요.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봤을 거라서 제가 굳이 쓰지 않더라도 좀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 요렇게 쓰면 요게 지호이 얼마나 소리야? 2 그렇지, 2.4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2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세준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소리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 하랑이 이렇게 되면 너무 잘한다. 4보다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로 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잘 봐요. 만약에 요 안에 있는 녀석이 정수면 걔는 네. 그냥 그대로 튀어나온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요렇게 X축이 좀 있고요. 조용. 자 이렇게 Y축이 좀 있어. 아마 제 생각에 우리가 다음 주 한 목금 정도에 이제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파트를 제가 설명을 아마 해줄 건데 제가 조금 딥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절 거예요. 좀 많이 어렵거든. 세 명 봅니다.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하나, 둘, 5명? 너랑 아니. 저 뒤에서부터 세기 시작했는데 하나, 둘. 16명인가요? 14명 정도 사람 소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두 명은 선생님 이미 한 명 나왔네요. 얘기해봐. 선생님이 어제 맞다. 내가 이거 갖고 오라 했죠? 풀어주실 거 하나. 내가 그 뒤쪽 마지막 거 하나 해주려고 하는 거라서 이따가 제가 좀 해줄게요. 2교시 때. 맞아. 고마워. 그래도 안 까먹고 있긴 했었는데. 자,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느낌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래요? 기아 이런. 어머니께서 괜한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숫기가 좀 없고 이게 좀 처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다. 선생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졸라 잘하는데. 자, 좀 볼게요. 자, x에다 0 넣으면 눈이 얼마야? 0. 0. 자, 1 넣으면 1. 1. 2 넣으면 2.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정도의 느낌인 거 얘들아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x에 0과 1 사이 값이 들어갔어. 그럼 대충 0. 얼마잖아요. 그럼 0. 얼마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얼마죠? 0. 괜찮아요? 요 가우스 x를 제일 좀 그래도 명지, 충암, 이대부고 가재울 중에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어디야? 충암. 그렇지. 제가 봤을 때 가재원에서 제일 좀 많이 봤거든요. 가재원에서. 자,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의 값을 넣었어요. 대충 1. 얼마. 가우스 취하면 1.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규민아 이해돼? 잘 안 되죠? 돼요. 아니 너 말고. 가재원 규민. 이해됐어요? 나이스. 자, 그 다음 내가 3, 이거 얼마? 2와 3 사이에 있는 거. 대충 2. 얼마. 가우스 취하면 항상 얼마? 2. 요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 0. 얼마. 가우스 취해 항상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요런 식. 그래서 우리가 대충 요런 느낌의 계단식의 모양이 좀 그려진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요거 규민이 혹시 그릴 줄 알아? 이거 응. 그 대각선 응. 난 알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렇지. 자, 그래서 얘도 살짝만 좀 우리가 보면 그냥 다 한 칸으로 좀 봐주세요. 천천히 가볼게. 자, x라고 하는 녀석과 가우스 x라고 하는 녀석을 빼자 요 정도 느낌인데 자, 우리가 가우스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y는 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괜찮으시죠? 그러면 정수인 것 따로 그렇지 않은 것 따로 좀 볼게요. 만약에 x에다 3을 넣어. 그럼 가우스차가 얼마야? 3. 얘도 그냥 3. 3에서 3 빼면 0. 4에서 4 빼면 0. 0에서 0 빼면 0. 마이너스 1 가우스차하면 마이너스 1. 정수는 그대로.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0. 모든 정수인 순간들에 대해선 0.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정수였던 순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0. 뭐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를 좀 봅시다. y는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그 순간에 가우스 x는 얼마야? 0. 뺄게? 없으니까 y는 x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해되나? 네.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는 그냥 y는 x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주면 된다. 요 정도 느낌. 여기 라인이 1이에요. 두 번째, 1과 2 사이야. 봐봐. 1과 2 사이에서 y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요? 1과 2 사이에서 y는 x는 1부터 2까지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올라가죠. 네. 근데 그 순간 가우스 x가 얼마야? 1. 1. 그러면 거기서 1만큼 뭐 하라는 소리야? 밑으로 평행 이동 시켜주라는 소리인 거 해석돼요? 네.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서 yx 그래프가 이건데 그 순간에 가우스 x가 1이니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내려줘. 이런 느낌이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좀 생겨주겠구나. 어? 무슨 소리야? 기침할 수도 있지. 은우가 있었나? 프로포 소리 나서. 굳이 거기까지 뱉어야 속이 시원했나봐.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뚜러뻥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구나.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만약에 2와 3 사이야? 자, 2와 3 사이면 자, y는 x 그래프가 2와 3 사이죠? 그 순간에 가우스 x 얼마야? 2. 그러면 x에서 빼기 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밑으로 두 칸 내려줘. 이해돼요? 네. 예, 그러니까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저쪽으로 한 번만 더 갑시다. 마지막. y는 x가 있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그 순간에 가우스 x 얼마야?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더하기 1이죠. 그러면 하나 올려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처럼 자, 평행한 상태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그려진다. 괜찮아요?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좀 암기해 놓읍시다. 네. 그렇죠? 하나만 더 할까? 좋아요. 요거 그냥 이제 번외로 전 요 정도 두 개만 좀 암기해 놓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리는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면 요 두 개 정도 알면 충분한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그래프가 있다라고 치자. 요걸 그리래.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x의 범위를 마이너스 한 2부터 자, 한 2까지 그려보라고 예를 들어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우스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가우스를 빼고 그려주시면 돼.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쌤이 그린 포인트를 보면 나는 보통 정수인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러면 x제곱부터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마이너스 2였을 때 4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지. 예. 그래서 여기가 4죠. 상황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쌤이 지금 끊어주라는 소리냐면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 값이 변할 때 이 녀석의 y값은 최대 4까지 최소 0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정수가 되는 포인트 뭐 있고요? 3. 가운데에 이제 2가 있고 그 다음에 요쯤 어딘가에 뭐 있고 3 있고요. 그 다음 요쯤 어딘가 뭐 있고 1 있고 요렇게 정수가 되는 포인트를 나눠주면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냐면 잘 봐. 2가 나오게끔 하는 x값이 있겠죠? 그게 원래 정확하게는 루트 2야. 그걸 대입하면 루트 2의 제곱이어서 2인데 가우스 차면 2죠? 그래서 그냥 정수인 부분들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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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자, 그리고 천천히
요 사이에 있는 건 뭐와 뭐 사이야? 1과 1과 2 사이니까 요렇게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몇으로 떨어져? 그렇지. 내려 빵꾸. 이렇게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리는 법? 요 사이는 2와 3 사이잖아. 그럼 대충 2점 뿌릉뿌릉이잖아. 가우치하면 전부 다 몇으로 떨어져? 2로 떨어질 거니까 떨궈져 내려서 이렇게.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요런 식으로. 얘는 뭐 싹 다 0이겠지? 그러면 여기 빵꾸 뚫고 뚜루루루루루루 해서 여기 빵꾸 뚫고. 나머지 부분 굳이 안 그릴게요. 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요 녀석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빨리 외워놔야 시험 문제 때 시간 안 부족하니까. 근데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정수점 찍고 나머지 내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지호 괜찮아? 도현이 괜찮아? 네, 아니 저 근데 y가 2일 때 x 좌표가 루트 2잖아요. 응. 그러면은 가우스를 취하면 1 아니에요? 응? 1 아니에요? 뭐를? 그러니까 루트 2일 응? 때가 y 좌표가 2인데 응. 그거를 그럼 1점 몇몇몇이니까 가우스를 방금 네가 2인데라고 했잖아. 근데 루트 2를 했을 때 루트 1을 넣으면 2잖아. 네. 그거의 가우스잖아.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루트 2면 네. 제곱하면 2잖아. 그죠? 거기 어디 1점 몇몇몇이 있어? 근데 그렇게 제곱하면 y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죄송합니다. 괜찮아? 오케이. 이해되셨죠? 네. 네, 여기서 여기까지 합시다. 아, 쌤이 길었다. 처음 20살에 만나, 20살. 20살에 처음 만나서 바로 잘리고 21살에 뵀지. 바로 잘렸어요. 21살에. 으태쌤 기억하시더라고. 그 으태쌤이 그때 당시에는 인간 강사였으니까 엄청 유명하셨단 말이야. 근데 교종 볼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타이핑할 사람. 저는 그때 이제 다른 분 조교였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서는 이제 지인이니까 형네 조교도 좀 다 불러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불렀는데 내가 마침 그날 대학교 일정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합니다. 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넌 앞으로 오지 마 그러면. 그게 그때 쌤이랑 첫 인연이에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학원 차리면서 만났다고. 그때 이제 인연이 다시 돼서 된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냥 또 전국구셨으니까 이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 새벽 3시에 막 전화 오시고. 여보세요. 교재 47쪽 펴봐. 기한 쌤이 선생님께서 새벽 1시에 전하신다고. 새벽 1시 정도면 깨어 있어야지. 근데 부르진 않잖아. 일로 나오라고. 그 정도면 감사한 거지 뭐. 물론 우태쌤도 저를 부르진 않으셨어요. 참깨! 뭐 이런 걸 하셨는데 그럼 이제 다시 풀어보고 전화해. 그러면 대장님은 응. 그 옛날 당시에 응. 옛날에 그 뭐지? 약간 지금의 정승제셨겠네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위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약간 진짜로 엄청난 느낌인 거지. 지금 너네한테 약간 지금의 정승재 쌤 같은 느낌인 거지. 예를 들어 너한테 현우진 쌤이 누군지 알아? 우리나라 1등이잖아 현재. 예를 들어 현우진 쌤이 같이 일해볼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고민해?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그 한우진 감옥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1년 아 그래요? 그건 몰랐어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쌤 원래 그 쌤이 있었던 쌤이 지금 여기서 논술하시고 그것도 아세요? 네. 논술하고 계시죠. 박태석 쌤이라고. 저 재수대 수학 쌤이고 여기에 조관용 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의 그 물리 쌤이었어요. 조관용 쌤이 진짜 천재시거든. 물화생지를 다 하셔요. 물화생지. 저는 수능을 물원 물투로 봤었는데 그때 저희 물리1 물리2 쌤이었어요. 조관용 쌤.
하여튼 뭐 그랬죠. 아, 선생님 진짜 치열하게 살았어요. 저는 그 겉에서 선생님을 보면 이렇게 눈치가 약간 보이시거나 그러시지 않나요? 저요? 네. 아니요. 그때 그 두 분이서 얘기 잘 돼서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통보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얘기 저랑 기다려봐 민서봐. 근데 잠깐 들어가셨다가 나오더니 해결됐어 이러셔가지고 예 한 거죠.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모태쌤에 일할 때 제가 맨날 얘기하면 주 6일 일했어요. 주 6일. 이때는 제가 대학교 일하면서 병에 이때가 24 군대 갔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요때죠. 이때 제 한 달 페이가 얼마일까요? 27만 원? 500. 아니야. 27만 원? 127만 원? 요때 제가 80만 원. 주 6일 일하고. 이때는 약간 배우는 마인드여서 저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80만 원. 지금은 2천? 아니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1,500. 아니야. 뭐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우리 형도 이때쯤 취직을 했죠. 우리 형이 월 300 벌었을 때. 굉장히 많으시네. 우리 형이 월 300 벌었을 때. 근데 이제 우리 형은 주 5일 일했으니까 회사원들은 보통 주 5일 일하잖아요. 물론 저는 이때 약간 조교의 느낌이니까. 그래서 뭐 사줘? 맨날 우리 형이 그랬었죠. 열심히 모았어요. 아끼고. 근데 저는 항상 버는 돈의 반은 엄마 드렸어요. 버는 돈의 반은 엄마 드렸는데 그럼 저는 이제 한 40만 원으로 생각하는 거지.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 한 3개월 지났나? 근데 이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희랑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학을 좀 곧잘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이쪽 좀 일단 좀 지나가고 그럴 수 있는데 의태쌤께서는 이 3개월 정도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간이었던 거지. 이게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잖아. 요새 최저시급도 만 얼마죠. 그렇게 일하면 보통 한 200 받으니까. 근데 요 정도 금액을 줬을 때 얘가 본인의 미래를 위해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 사람인가를 판단하시는 거였던 거지. 저는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까지 큰 생각을 하진 않았고 그냥 이 엄청난 사람과 일을 하는 게 좋았던 거지. 젊은 나이에. 근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 이제 100만 원 올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뛰어 갑자기. 또 한 3개월 지났어. 자 120만 원을 올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3개월 지났어. 자 150만 원으로 올려줄게 하면서 이게 한 3개월마다 돈이 계속 한 얼마씩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지났을 때가 한 2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주실 거였는데 좀 이렇게 본 거 보신 거겠지. 근데 이때도 제가 이제 계속 엄마한테 반 드리고 계속 모았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26살. 요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취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직장 근처에 좀 이 숙소를 얻어서 거기서 좀 생활을 해서 조금 일찍 출근하고 왜냐면 저는 이때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니까 제가 근무지가 판교였어요. 판교니까 집까지 오려면 한 10시 20분쯤 막차를 타야 돼. 2시간 정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너무 불편한 거야.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근처 방 좀 얻으려고 하는데 지랄하지 마. 그래서 차를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차를 사야 네가 이곳저곳 수업을 뛸 수 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26살에 차를 산 거예요. 이때. 부모님 도움 없이. 이때까지 일한 걸로 차를 샀죠. 그때부터 이제 의태쌤께서 이곳저곳 뛰시는데 저도 이제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의태쌤이 수업을 좀 투입시켜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의태쌤 수업 한 번 걸치고 나 수업 한 번 걸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는지 그런 걸 좀 이렇게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을 뛰니까 이제 약간 수업료가 들어오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야.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 형 입장에서는 야 너 그렇게 하는데 뭐야? 뭐 이런 거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넘었죠. 어느 순간 넘었지. 한 27, 8주가 넘었던 것 같아요. 27, 8주. 지금은 우리 형이랑 우리 형 형수님이 둘 다 우리 형 결혼했거든. 결혼하셨는데 두 분 다 일하셔. 두 분 다 일하셔. 두 분이 합친 금액도 저한테는 안 돼요.
300만 원인가 버시는 걸로. 1,300만 원 정도 버시는 걸로. 누가? 제가요? 네. 뭘 아니에요? 다 버신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 버는 거, 그러니까 엄마한테 용돈 정도 드려요. 그 정도 그냥. 근데 으티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으티쌤은 정말 잘 버실 때 한 달에 한 6, 7천 버셨다고 하시더라고. 들었어요? 한 달에 6, 7천 정도 버셨어요. 예전 저는 그런 경험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으티쌤은 진짜 전국구셨으니까 그때 당시 5만 원권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계좌 이체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요새야 이렇게 계좌로 받지. 그럼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교무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원장님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달 페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금 따가. 그럼 10,000원짜리가 이렇게 007 가방에 들어있나 봐. 그래서 그 트럭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쌤이 좀 현타가 오셨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쓸 시간이 없네 이렇게 된 거지. 쌤은 진짜 바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 8시 수업이고 옛날까지만 해도 10시 이게 없었거든요. 그럼 한두 시까지 수업을 하셨대요. 정말 바쁘게 사신 거지. 어느 날은 수업 하루를 다 펑크 냈대요. 저 오늘 아픕니다. 이러고. 이 얘기 제가 한번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차 트렁크에서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꺼냈대.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해서 봉투에 담았더니 이게 대충 한 3, 4천만 원 됐대요. 네. 아이고 오늘 하루에 좀 써야겠다. 그날 하루 이제 휴강 때리고 저 3, 4천만 원 그냥 하루에 좀 쓰는. 거기다 다르지. 다르지. 예전에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했는데 예전에 은퇴쌤이 전날에 민서가 예 선생님 내일 1시까지 학원에 나와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1시까지 학원에 나왔죠. 은퇴쌤이 앉아 계시더라고. 선생님 좋았습니다. 민서 일로 와봐. 네. 이거 좀 받아. 받았죠. 어떤 봉투예요. 너 오늘 수업 뭐 있지? 네. 선생님 저희 그때 방학 끝나고 였거든요. 저 이제 개강이어서 4시, 7시, 7시, 10시 수업 있습니다.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개강 다음 수업으로 미뤄 이렇게 된 거예요. 은퇴쌤이 그냥 말하시면 그냥 그렇게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네 선생님 그러면 미루겠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 시키실 일이 그 봉투 봐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1시였어요. 오늘 너가 할 일이 있대. 그래서 어떤 10시에 여기로 다시 오는데 다 쓰고 와. 그냥 하루에 돈을 요거를 쓰고 오래 뭐가 됐건. 그때 요걸 산 거예요. 요걸 산 거예요. 요걸. 근데 다 안 쓰고 오면 혼난다. 요즘. 자신 있습니다, 쌤 하고 이제. 쓰고 오니까 그때 이제 기분이 어떠냐 그래서. 왜냐면 하루에 100만 원 쓰는 거 쉽지 않잖아. 그잖아. 은퇴쌤처럼 많이 버시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껌값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선생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서버를 그렇게 쓰어야 또 열심히 또 일하는 동기가 생긴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예. 네, 선생님이 종종 이런 시간 마련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열심히. 아직 없으셔. 아직 없으셔. 그게 한 3, 4년 전이거든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볼게 얘들아. 볼게요. 근데 지금 기한쌤 많이 보시지? 기한쌤한테 맛있는 거 좀 사달라 그래요. 기한쌤도 여기 와가지고 차도 그냥 세핑으로 바꾸시고 그지? 전에 이투스에서 일하셨던 걸로. 누가? 기한쌤. 진짜? 진짜? 이투스. 어떤 이투스? 그 인간 인강에서? 그 대수 맞아 대종문단 진짜? 조교 조교하셨대요? 오. 그런 걸로 기한쌤도 잘하시니까.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함수 정도 좀 배울 건데 요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 1차, 2차, 3차, 4차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함수가 가진 어떤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세준이가 봤을 때 혹시 저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가 몇 가지 있죠? 4가지 정도. 옳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곧잘 소화하는 걸로 좀 갈게요.
자, 첫 번째. 태준아, 뭐부터 해볼까? 1대1 함수. 오케이. 태준이가 봤을 때 1대1 함수가 뭐야? x 값이 다르면 응. y 값도 다른. 나이스. 자,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지금 세준이가 잘 떠들어낸 대로 요런 느낌. 자, x1이라고 하는 녀석과 x2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같지 않아. 그러면 그 녀석을 대입한 함수값 x1과 x2라고 하는 녀석 역시 같지 않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세준이가 얘기한 게 맞죠? x값 다른 걸 대입하면 반드시 y값도 다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재호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너도 참이죠? 아니야, 좀 헷갈릴 수 있어. 대우도 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명제가 참이면 이 녀석의 대우도 참이죠. 그러면 우리 세준 네. 대우 어떻게 돼? 자냐? f x 어? 1이 f x2면 x1 x2. 자, 우리가 대우라고 하는 건 바꾸고 부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녀석이 참이면 실제 학교 시험에는 자, 요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요렇게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 요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같은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물론 잘 들어 얘들아, 우리가 나중에 좀 요런 요 1대1 함수나 이런 내용의 응용으로 넘어가면 실제 학교 내신에도 나왔었지만 함수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함수가 끊어지는 녀석의 모양도 좀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끊어져 있어. 근데 요런 식으로 생겨버리게 되면 x값이 다를 때 y값 계속해서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1대1 함수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요런 건 좀 나중에 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든 2차든 어떤 함수를 그리게 되면 얘가 중간에 가다가 삑 하고 뭐 이렇게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1대1 함수야. x값이 다를 때 y값이 달라야 돼. 그럼 계속해서 다르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 이러면 x값이 다른데 y값이 뭐 하는 순간이 생겨요? 같은 순간이 생기는 거네요. 네. 즉 네가 올라가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네가 내려가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뭐 했어야 돼? 내려가요. 내려갔어야 돼. 그러다가 올라오는 순간 겹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1대1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무슨 함수거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증가 함수거나 아니면 감소함수여야 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시죠? 물론 아까 전에 예시 들었던 이런 특수한 꼴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저렇다. 알겠죠? 함수의 개수는 쌤이 나중에 좀 묶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또 뭐 있지? 우리 규민이? 1대1 대응. 옳지,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야, 규민아? 1대1 함수인데 그 공역이랑 옳지. 시역이랑 같은 거. 요거예요. 너무 좋은데. 자,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돼요. 네. 조용.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좀 했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공역이라고 하는 녀석 세준이 기억나나? 네. 공역이 뭐지? 거기 이제 선- y. Y. 그죠? 선택받을 수 있는 애들이 모여있는 집합. 치역이 뭐죠? 받은 선택받은 애들. 얘네가 서로 같을 때 요 조건까지 추가됐을 때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추가될 때를. 그래서 쌤이 예시를 좀 들면 자,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1교시에 배웠던 표현 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y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자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라고 하는 녀석이 좀 있고 자 예를 들어 1, 2, 3이고 a, b, c, d라고 좀 치면 자 이랬을 때 우리가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령 예를 들어 a로 대응이 되고 2라고 하는 녀석이 b로 대응이 되고 자 3이라고 하는 녀석이 d로 대응이 되면 x값 다를 때 전부 다 하나가 y값 다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역의 원소는 4개, 치역의 원소 몇 개? 그건 얘는 그냥 1대1 함수로 끝이에요. 얘는 1대1 함수로 끝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는 이런 상황이에요. 살짝만 밑으로 쓰게 1, 2, 3이고 자 y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인데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이려면 x 값이 다를 때 y 값이 달라야 되니까 화살표 3개가 출발하는데 도착점 3개가 다 다르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걔네 말고 다른 게 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착 지점의 원소도 몇 개여야 돼요? 네. 옳지. 요런 상황일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좀 아이고 색깔을 맞춰야지 멈춰. 1대1 대응이라고 좀 부른다. 화살표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은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될 때. 그러면 1대1 대응을 1대1 함수라고도 부르나? 네. 네,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1대1 대응은 혹시 왜 중요하지? 기억나나? 세준이? 경우에서 그렇지? 아, 네네. 갑자기 뒤집네. 얘들아, 보자. 네, 경우에서 어? 경우에서 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 1대1 대응. 합성함수. 아, 그렇지. 이 녀석은 여러분들께서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아마도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건데 역함수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시는 친구들은 거꾸로 오는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해요. 근데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를 무조건 하지 않거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알겠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해. 약간 필요 충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같은 말이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야. 역함수가 존재해. 요 정도 느낌. 알겠죠? 세 번째. 또 뭐 있죠? 상대함수. 그렇지. 제가 좀 순서에 좀 예민해가지고. 자,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부터 좀 볼게요. 자,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든 결과값이 다 같은 값으로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요 자식이 어떤 k, 이때 k라고 하는 녀석은 상수일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짝 나타내면 얘는 요런 상황이에요. x가 있고 y가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 1, 2, 3, 4야 a, b, c야 이랬다 치고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a로 대응이 됐어요. 그럼 2도 어디로? 3도 a로 4도 a로 요런 느낌으로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상수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만약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치면 y가 이유불문 k야 요런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x축과 평행한 요런 녀석이 좀 그려지게 된다. 혹시 재호야 이거 기울기 얼마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렇지. 이건 기울기가 0. 얘들 알겠죠? 요게 기울기가 없는 거. 기울기가 그러면 이게 없는 거. 이게 0. 그렇게 풀게 해놔. 저게 없는 거고 응. 저게 0. 응. 요게 0. 요게 없는 거 얘들 알겠죠? 네. 세준 이해되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 얘들아 아마 그렇게 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찌됐건 기본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 숙지한 상태로 내일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이제 우리 뭐 하지? 합성함수랑
합성함수 알지? 네 번째. 자, 네 번째 뭐 있죠?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야, 규민아? 이제 항상 같은 함수. 오 맞네. 그러니까 x를 넣어줄 때 x가 나오는데. 그렇지. A를 대입했을 때 A. A가 나오는 함수. 이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해요.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네. 그죠? 그럼 봐봐요. 자,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었다라고 좀 치자요. 예.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는 녀석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했는데 몇이 나오고 1. 1이 나오고 2라고 하는 녀석이 넣어서 2. 2가 나오고 3이라고 하는 녀석 넣어서 3이 나와.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학교 시험에 풀면 틀려요. 요거 항등함수 아니에요. 4학년인가? 오.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항등함수는 반드시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항등함수는 혹시 이미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다만 얘는 반드시 이래야 돼요. 약속이에요. x에서 x로 가야 돼. 두 개의 집합이 동일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기억니, 그러니까 한 뭐 객관식 2번 정도에 다음 중 뭐 항등함수 뭐라고? 항등함수인 거 잘 매칭해봐라고 했는데 막 표범이 이거 체크해가지고 막 그럼 책이 뜨는 건가요? x에서 x로 나갈걸요? X, Y로. 바꿔주세요. 요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땅 1대1 대응이네요. 네 맞아요. 되게 당연한 거죠? 잘했어.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걸 항등함수로 고르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이건 항등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항등함수는 만약에 이쪽이 x야, 그럼 반드시 이쪽도 x여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현중이가 질문이. 현중이 얘기. 아니야 해. 그러니까 여기 책에 써 있는 X는 Y가 결국엔 저 얘기랑 똑같은 게 아니냐고. 속이기 좀 불편해서. X랑 Y랑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예. 네. 네. 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잖아. 지훈아 왜 이상한 데서 X에서 Y인데 X랑 Y랑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 네. 굳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거기 밑에 보면 근데 X랑 Y랑 같아야 돼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잖아. 네. 그럼 얘가 그냥 결국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틀린 말 아니죠? 약간 저 화살표 저것만 바꾸면 돼요. 안 바꿔도 된다고요. 네? 그냥 안 바꿔도 맞는 아니, 말이야. 아래에서 설명을 해주잖아. X는 Y. 그러니까 얘들아 이 왼쪽이 만약에 1, 2, 3이면 오른쪽도 보면 돼요? 1, 2, 3. 1, 2, 3. 왜냐하면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어떤 함수 F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반드시 두 개의 집합이 똑같아야 되며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2, 3 넣었을 때 3 요렇게 그냥 가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한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 받으면 한 번씩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파트인데 틀리면 아깝잖아. 그죠? 네, 그럼 저기 그 공역도 꼭 X여야죠. 공역도 X인 거지. 1대1 때문에. 진이었어. 1대1 땡이면 그러니까 소름 돋는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우리가 요런 걸 항등함수라고 좀 하고요. 근데 지금 거기 교재도 좀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뭐가 있죠? Y는 X. Y는 X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별다른 말이 없으면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정의역이 항상 뭐가 기본 전제?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기본 전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냐면 만약에 정의역이 있는데 정의역이 예를 들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넣는 x의 모임들 이 정의역이 만약에 모든 실수야. 예. 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의 항등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는 녀석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모든 애들에 대해서 그죠? 예. 얘는 누구밖에 없어요? 네네. 네 y는 x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모든 실수에서는 우리가 항등함수는 얘가 유일해. 어찌 보면 얘가 되게 당연하죠? 네. 그지? 그런데 이런 거야. fx라고 하는 녀석이 가령 예를 들어 x의 3승이라고 치자. 별다른 말이 없어. 항등함수인가? 아니요. 항등함수 아니지. 왜냐면 2 넣으면 8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의역의 범위를 마이너스 1과 0과 1로 제한시켜버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뭐예요? 마이너스 1, 0 넣었을 때 뭐예요? 0, 1 넣었을 때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항등함수처럼 안 느껴지는 함수도 얼마든지 정의역에 따라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자식이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원소를 누구로 구성해야 돼? 뭐 이런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로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고. 그럼 뭐가 됐건 우리가 이 녀석의 결과가 그냥 는 녀석 그대로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뭐가 나와주면 돼? x가 나와주면 되는 거야.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이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선 그 결과가 애초에 는 녀석 그대로 나와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넘겨서 인수분해해주시면 x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항등함수의 후보가 되는 x의 값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가령 예를 들어 fx가 있는데 얘가 2x 3승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이래. 항등함수가 되고 싶어. 그냥 막 쓴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럼 얘가 누가 되면 돼? x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규민이 이해? 다른 친구들 다 이해되세요? 이해되고? 예. 문우 이해돼요? 예. 네. 그래도 숙제가 좀 되겠네. 141초까지 합시다. 예. 그거 좀 풀어주세요. 아 맞다. 그 얘기 내가 가볍게만 좀 할게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낸 문제 중에 이 접는 문제 있어요. 접는 문제. 그래서 아마 10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봐봐.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오고 학교에서도 잘 내는 편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하나 정도를 생각해주면 되냐면 그 접는 문제의 아이디어는 이 정도 느낌. 자, 내가 이렇게 선이 있어요. 요 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접었다 쳐? 그러면 진짜로 접어가지고 요런 식의 접는 녀석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를 접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지금 흰색 원과 동일한 초록색 원이 옆에 요렇게 있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얘를 이렇게 접었다라고 하는 건 얘 자꾸 그냥 이렇게 옮겼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원은 무슨 동? 네, 합동인 거지. 이해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자, 만약에 원이 이런 식으로 접했다 치자. 한 2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자, 근데 만약에 요 녀석의 접점의 x좌표를 제가 a라고 하면 이때 중심의 x좌표는 어차피 수직으로 올리면 되니까 그대로 a, 멋있게니 되는 거 이해돼요? 네. 아마 여러분들 어제 문제가 대충 이랬던 것 같은데 자 요렇게가 있었고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지? 1,0이었나? 예. 아마 요렇게 있었고 제가 정확하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대충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접었었을 거예요. 예, 맞아요. 네, 고마워요. 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접으면 그 접은 녀석이 요런 식으로 접히겠다의 느낌이었던 거지. 괜찮아요? 네. 근데 그때 요 접하는 요 접점의 좌표가 아마 2였었던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얘를 접었어도 되는 거지만
얘랑 같은 합동이 되는 원이 이렇게 끌고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사실상 이 원에 숨겨져 있던 원이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잘 봐. 요 녀석이 만약에 중심이 1이었고 반지름이 2였었던 걸로 봤거든요. 그럼 반지름 길이 2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파란색 원의 중심이 필요해요. 대충 찍은 거야? 네. 그러면 요 중심의 x좌표는 어차피 몇이었을 거야? 2였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반지름이 2였으니까 이만큼 점핑했겠죠? 네.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면? 2,2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요 원방의 식은 x-2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y-2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은 4냐? 네. 자, 그리고 현재 요 흰색 원은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똥싸 완자있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의 y제곱은 4죠. 네.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이 초록색 선을 두 원의 무슨 방정식? 공통연의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두 원을 그냥 뭐 하면 돼? 빼요. 빼면 돼. 요렇게 구하는 패턴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조금 오류가 있는데. 아니 진심. 얘기해. 한 번만 와서 봐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여기 안 닿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리가 좀 있어서 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림이 살짝 틀리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어서 괜찮아요? 하랑 이해됐고요. 예소 이해됐고요. 네, 자 고생들 하셨고 밥 맛있게 먹고요. 예.